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건 군대에 있었을 당시의 얘기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군대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기 마련이다. 부잣집 도련님부터 시작해서 온갖 도라이, 깡패 출신까지. 그런 부류들 중에서도 내가 복무할 당시에 흔히들 말하는 신기를 갖고 있는 귀신을 본다는 녀석이 후임으로 왔었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그 녀석은 다른 사람들과도 친화력이 좋았다. 다른 사람들의 흔한 질문 공세에도 불구하고 재치있게 얘기해주던 좋은 녀석이었다. 흔한 질문은 예상하다시피 귀신을 본 적이 있느냐부터 지금 내 뒤에 귀신이 있는지까지 재미로 물어보던 녀석도 있었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녀석도 있었지. 그 이외에도 보통 신병이 전입을 오면 생지부를 행보관이나 중대장이 확인하기 마련인데 당시 친했던 개원 선임의 얘기를 듣자 하니 생지부를 확인해본 간부들이 그 뒤에 그 녀석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흔히 무당에게 물어볼 법한 내용들이었다는 거다. 그 녀석이 입대 전에 뭘 하던 녀석이었는지는 당시에는 몰랐으므로 그러려니 했었지만 하지만 묘했던 게 다른 선후임들과는 친하게 지냈던 녀석이 유독 나에게는 약간 어려워한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꺼림칙한 느낌으로 대했었다. 물론 그런 사람 만나는 게 흔한 게 아니다 보니 나도 친해져 보려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했지만 그때마다 답변보다는 살짝 인위적인 톤의 목소리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도 뭐 그러려니 하고서는 몇 개월을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냈다. 그렇게 10월 달에 접어들었고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녀석과 탄약고 근무에 나가게 되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다는 건 사실 내가 그 녀석과 나갈 이유가 없었다는 거다. 당시 우리 부대는 독립중대 형태의 중대로 중대원 50명 남짓한 작은 부대여서 위병소 근무 없이 탄약고 근무만 있었고 그것도 자기 분대 인원들과 나가는 게 거의 기본적인 근무 형태인데 다른 소대, 그것도 다른 분대였던 녀석과 나갈 이유가 없었음에도 난 그 녀석과 야간 탄약고 근무에 나가게 되었다. 자초지종은 행보관에게 들어야 했지만 당시 저녁을 앞둔 행보관에게 그런 일로 귀찮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언제 누구와 나가든 상관은 없었기에 그러려니 했었다. 아, 참고로 탄약고를 말하자면 부대 내에서 귀신이 가장 많이 보인다고 하는 곳이었다. 나 또한 전입 초부터 귀신에 대한 말도 많이 들었고 주변에 귀신을 봤다는 후임과 선임이 정말 많았기에 귀신을 보려고 노력했지만 볼 수는 없었다. 야시경으로 귀신을 본 놈도 있어서 그것도 해봤고 귀신 들린 가로등이나 귀신을 보려고 뻘짓도 많이 했지만 그러던 중에 녀석과 탄약고를 나가게 된 거다. 어찌 보면 기회였다. 귀신을 본다는 녀석과 가면 확실하게 볼 수 있을 듯 해서 평소와 달리 탄약고 근무가 일종의 기대감마저 있었다. 그리고 나서 새벽 3시 근무에 녀석과 함께 가게 되었다. 처음 나갈 때는 날씨와 근무가 귀찮다는 등의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귀신이 출몰한다는 지점에 다다르게 되자 내가 물어봤다. 야, 저기 귀신 있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탄약고 한 바퀴를 돌더니 말했다. 여기에는 지금 귀신이 없습니다. 난 그 대답에 약간 실망하긴 했지만 알았다고 하고 전번 근무자와 교대를 했다. 당시 실망감에 그 녀석과 같이 근무를 나갔던 전번 근무자에게 물어봤다. 그놈이 전에는 여기에 귀신이 없었던 적이 없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확실한 거야?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녀석이랑 근무 나왔을 때도 위치까지 알려주며 있다고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평소에도 대면대면 하던 차에 이놈이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약간 괘씸한 기분이 들어 근무 시간 내내 녀석에게 귀신이 보이는지 물어봤지만 녀석은 일관되게 없다라고 하는 거였다. 당시에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은 탄약고 바로 옆에 이장이 안 된 묘지들이 떼거지로 몰려 있었는데도 없다라고 하니 좀 찝찝했다. 그리고 30분에 한 번씩 비상벨 확인을 해야 되기에 순찰을 돌고 오라고 시켰고 그때마다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그래도 없다라고만 하니 나도 그때는 웬일인지 빈정상한 기분이 들어 그 녀석에게 조곤조곤 물어봤다. 평소에 네가 나 어려워하는 건 아는데 근무 나와서까지 네가 나한테 이러면 나도 너한테 잘해주기 힘들다. 나한테 이러는 이유라도 있냐?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분명 이유 없이 기분 상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너 귀찮게 계속 물어본 것도 있다지만 네 말투나 행동 보면 나한테 뭔가 있어서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20분 정도를 얘기하자 녀석이 우물쭈물거리며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눈치를 보아하니 뭔가 내용이 있어 보여 말해보라고 하자 입을 열었다. 병장님은 귀신을 볼 수 없을 겁니다. 뭐라고? 난 욕이 터져나올 뻔했지만 녀석이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차분했고 그냥 한 말치고는 무게감이 있는 말투였기에 자세히 설명해보라고 했다. 애초에 전이 왔을 때부터 귀신 같은 게 붙어 있지도 않았고 귀신이 붙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나에게는 귀신이 붙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로도 들렸기에 잠자코 듣고 있었다. 병장님 주변에는 귀신이 없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 새끼야. 자세히 좀 말해봐. 원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주변에 귀신이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왔다 갈 수도 있는데 병장님은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거는 이상한 겁니다. 원래 영감은 물이나 공기 같은 것인데 어디에나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사람에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사람 쪽에서 먼저 건들지 않으면 그쪽도 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것과 더불어 흔히 조상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흔히들 말하는 수호령 비슷한 걸로 조금이나마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것조차 없다는 건 쉽게 말해서 주변이 진공 상태와도 같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붙어있는 게 정상이지만 병장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정상은 아닌 부류입니다. 생령이라고 해서 사람의 원한이나 응어리진 뭉텅이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그 사람 주변을 꽉 채우고 있으면 그 주변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뿐더러 다른 영가들도 꺼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걸로 볼 때 병장님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꺼려졌던 부분이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그 말 이후에 서로 말없이 근무를 서다가 탄약고를 내려왔고 다음날 그 녀석 맞선임에게 그 애를 데려오라고 했다. 그 귀신을 본다는 녀석을 따로 불러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어 보았다. 그러던 중 녀석이 한 말 중에는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말이 있었다. 보통 귀신이 달라붙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의미에서 말입니다. 사람도 기본적으로는 영적인 존재여서 그런 것에 대한 감이 다른 동물들보다 떨어질지언정 위험하다는 것이나 안 좋은 느낌은 받기 마련이라고 그런 사람은 보통 피해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 뭔데 그래? 살인자나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코패스인가 그런 부류일 수도 있고 극심한 우울증 환자라든지 분노나 증오로 가득 찬 사람들, 폭발하지 않고 속을 썩이다 일 저지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난 이 녀석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다. 내 경우엔 사람의 표정이나 감정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사람의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웃는지, 우는지, 화내는지, 어떤지 어릴 적부터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다.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실제로 나중에 미술을 하게 됐을 때도 사람 표정을 그리는데 매우 애를 먹었었다. 누군가 날 쳐다보고 있으면 불안했고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지 알기가 쉽지 않아서 언제나 다시 한번 물어보는 버릇 때문에 말을 할 때마다 예? 를 붙이는 게 버릇이 되었고 그때그때 그 사람의 반응을 살피는 게 너무나 무서웠다. 그나마 사람 구실하기까지 부모님의 노력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내가 고등학생 때였다. 미술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적성검사와 인성검사를 받았었다. 얘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좀 이상하네요. 어떤 부분이... 너 혹시 친구들과 자주 노는 편이야? 난 친구들과 자주 노는 편도 아니었고 개인 행동을 좋아했기에 아니라고 답했었다. 그 말을 듣고 상담관과 어머니가
따로 다른 방에 들어가 상담을 했고 어머니가 들려준 내용은 이러했다. 넌 타인이 너에게 마음을 주더라도 너는 절대로 타인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같다더구나. 사실이었다.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배신을 하고 가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것이 씨가 된 것 같았다. 그래서 타인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다니고 일부러 허당 같은 행동을 하며 사람들 속에서 그나마 사람답게 살려고 섞여 있었다. 실제로도 타인에게 아무런 감흥도 없으며 좋고 싫고를 떠나서 별로 관심도 없다. 남들 다 하는 연애나 짝사랑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저냥 살아온 거다. 애초에 미움받는 게 싫어서 타인을 건드리지도 않았으며 오게끔 하지도 않았다. 주변 사람이야 어떻든 신경을 별로 쓰지를 않는다. 실제로 고등학생 때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가 성적 비관으로 자살을 하든 교통사고로 죽어서 장례식장에 가든 별 감정이 없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단지 남에게 피해를 안 줄 뿐이었고 그러던 와중에 그 녀석이 그런 말을 해준 것이다. 나는 녀석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줬고 녀석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듯한 반응이었다. 그리고 그 녀석이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었다. 보통 그런 사람이라면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귀신조차도 꺼려할 뿐더러 정말 생명 같은 것이라면 살풀이조차도 힘들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알아채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부류여서 저 같은 경우에도 꺼려합니다. 병장님도 평소에 속에 뭔가 끓이지 말고 풀만한 걸 가지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활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은 조절한다고 해도 조절 못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이셔야 합니다. 알았어. 사실 전역할 때까지도 얘는 날 솔직히 많이 꺼려했다. 나도 전역할 때까지 얘가 부담스러웠고 나중에 후임들에게 얘 정체를 물었더니 어느 유명한 무당집 아들내미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건데 그 녀석 말로는 서남부 연쇄살인범 정남규. 그 살인마도 붙어있는 귀신이 없었다고 한다.